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국제 뉴스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네. 오늘은 10분에 끊는다. 10분 안에 한번 기록 세워보죠. 바짝 차리라고. 자, 10분 안에 끊는 국제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외교에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최욱은 아주 우습게 하는 분이죠. 왜요? 최욱에게 거짓말을 했거든. 절대 아닙니다. 해명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해명할게요. 진짜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니까 다 거짓말하네. 아니 진짜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전 분명히. 먼저 좀 이따 만나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참 귀엽고 있는 그대로야. 한결 같으시고. 네, 있는 그대로고 거짓말 본인의 약점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욕을 고스란히 다 먹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러블리하고 큐트한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한번 당원이면 끝까지 당원이지 옮기지 않는 그 바로 맥이네. 예. 이번에 뭐 맡았어요. 녹색정의당에서 뭐 맡았어요? 공동 선대위원장 맡았어요. 우와. 아니 뭐 이제 곧 발표는 할 거예요. 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예요? 뭐 한 3-4명 되는데 한 10명 되는 거 아니죠? 10명까지는 뭐 시킬 사람도 없어요. 네. 그 정도 뭐 사람이 있어야 시키지 뭐. 공동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좋습니다.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위원장. 중책을 맡으셨네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귀여운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엄중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를 전투를 해요. 네. 지지율은 엄중하지 않던데. 좀 가볍던데. 지지율은 가벼워. 그래프에 너무 없어. 그러니까 숫자가 안 찍히더라고. 지지율은 가벼운 건 맞잖아요. 그건 제가 보수가 과표짓된 그 여론조사를 해서 신뢰하지 마시라고 내가 답변을 말씀드려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지지율도 좀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통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미스터 피스. 미스터 피스. 피스맨. 네,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외교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최욱을 우습게 알고요. 최욱 내가 언제 무슨 뭐 정치하지 말라 그랬어. 뭐 했어? 그러니까. 정치가 그리고 죄야? 정치는요 좋은 거고 그럼요. 신성한 것입니다. 왜 최욱을 속여? 내가 그래서 이준석을 씹잖아. 내 앞에서 계속 강북에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니까. 왜 이런 모먼트? 드러나 봅시다 일단. 김준영 씨 어서 오십시오. 씨라니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제가 2주 전에 여기 와가지고 안 한다 했죠. 그리고 그때 물었죠. 아무데도 안 물어나 봐요. 물렸잖아 내가. 그래서 제가 무시하지 말라 했죠. 네. 그때 제안을 받았지만 진짜 제가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래요? 결정이 안 됐고 결정이 된 건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근데 화요일에 왔죠. 근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날은 묻지 저한테 질문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물어도 답을 해야죠. 그 다음 날 나가는데 그 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랬나? 우리 저쪽에 앉아서 다 얘기했어.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시간이 살렸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되나? 중요한 거부터 해요.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민주주의 급격히 추락한 거. 그거부터 할까? 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급격히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외국의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인데요. 여기 제가 언론에서 자주 보는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좀 여기 신뢰할 만한 곳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전 세계 4,000명의 패널이 참여해서 전 세계 법과 자유, 성평등, 사법부 이런 걸 다 평가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리나라가 47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원래 18위였어요. 18위요? 예, 그러니까 2019년 촛불혁명 직후에 1점 만점에 0.78점이었는데 이게 18입니다. 네. 2020년과 21년에 0.79점, 0.73점, 17위와 28위였어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 네.
예, 47위. 47위. 예. 예, 아유. 그리고 지수도 0.6점. 아휴, 망했네. 예, 1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아니 근데 영에 가까울수록 숫자가 좋죠. 문제가 아니야. 보통 밑에 해설을 붙이잖아요. 예, 뭐라고-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뭐라고- 우리는 모든 민주주의 회복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네. 완전히 하락해서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왜 아니 억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몰라? 너네가 이러이러하니까 후퇴했다. 뭡니까? 그 언론, 검찰 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언론 검찰. 아니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아.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이거 여성가족부 아. 한국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일날 여기 독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국빈 방문 취소했기 때문에 저는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베를린은 모르겐 포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모닝 포스트죠. 베를린지인데요.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 아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이고 민주주의 앞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본 건 뭐 거의 독재화 진행된다 이런 문장을 본 것 같아요. 독재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네. 입틀막 카이스트 입틀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런데 이 연구소 보고서는 일관된 논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민주주의 후퇴 이걸 선거 독재라 그럽니다. 쿠데타나 이런 어떤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거로 권력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그 뒤에 정권을 거기서 잡자마자. 합법적으로 등장한 선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한다. 이건 이제 최근에 국제정치학에서 선거 독재라는 말을 쓰고 네. 저강도 독재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런 사례가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꼽히고 인도 같은 나라는 이 연구소에서 아예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빼버렸어요. 빼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는 아예 민주주의 빼버렸어요. 국가 중에서. 여기. 그러니까 원래 원래 예. 아. 인도가 173 원래 개국 중.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디 총리가 등장해서 그 저기 신정일치 사회로 되돌아가는 조짐을 보이자 아예 목록에서 빼버리고 아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한국을 지목하면서 독재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앞서 말한 나라들 헝가리, 폴란드, 이스라엘에서 네. 나왔던 현상들. 이게 다 국제 경쟁력으로 다 이어질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국격, 국위,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 네. 가지 요소에서 다 우리한테 망신살이 뻗친 아이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워낙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근데 사실 제가 막 씹으면서도 엄청 교수님 기다렸어요. 예. 우리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 좋아했잖아 서로. 아, 아, 네. 씹으면서도 기다렸어. 혹시 듣고 안 나올까봐 좀 하정했어.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 몰라가지고 그 이종섭 대사 네, 이제 초유의 일이죠. 네, 저는 초유의 진짜 일인데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뭐 다 좋고 뭐 네. 저희가 지적 많이 했으니까요. 대사가 원래 이렇게 떠나기 전에 뭐 교육을 받고 간다 이런 그럼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게 바로 국립외교원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어. 거기서 특강도 한 적이 있고요. 2주 내지 3주 하고 원래 대사 부인도 며칠 받아야 합니다. 아. 왜냐하면 대표로 나가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을 특임 대사라고 합니다. 그냥 외교 관료에서 쭉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아. 외교에 대한 모든 걸 잘 알겠죠.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특임 대사라 그래요. 네. 특임 대사는 더더욱이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받았는지 알아봤죠. 어, 네네네. 그런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 받아야 되지만 임시로 가는 분들은 한 분을 모으고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냐? 없다. 관례다. 그다음에 이전에 그럼 그런 온라인 받는다 하고 임시로 출국한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근데 있어요. 근데 온라인 받았느냐? 모르겠다. 결국 안 받았을 안 거예요. 받았구나. 이 사람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 아니면 받았을 이렇게 가능성. 뜯으니까 아마 또 억지로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온라인 프로그램은 있긴 한가 보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 그러니까 예. 정권이 바뀌면서 물론 다른 교육에 대한 온라인 게 있겠죠. 그걸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네. 대사가 연수를 대신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자, 두 번째 궁금증. 그 신임장에 원본을 들고 가지 않고 네. 사본을 들고 갔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신임장 사본 제출 사본 제출 이후에도 네. 모두 다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게 외국에서 대사가 가는데 사본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할 리는 없는 그렇겠죠. 거고 네. 그러면 엄청나게 무슨 전쟁 중에 특파되거나
그러면 사본을 들고 가지. 아니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원에 원장으로 갔을 때 네. 외교관 여권 3시간 만에 나와요. 그러게. 아니 신임장 만드는데 뭐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렇겠죠. 그 정도로 바쁘게 도피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사본 들고 가는 수 그럴 수 있는데. 있겠죠. 네.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앞뒤가 설명이 이상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호주에 전쟁 났어요? 아니 내가 이거 외교부 1차관진의 최종건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나라에 따라서는 이 신임장이 부끄러워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받는 그 사진 이것도 중요하대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크레딧 카드 같은 거라고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임장은 내가 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교섭을 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그렇죠. 증명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 가서 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일상적 대사 활동은 가능한데 네. 교섭력을 인정 못 받는다. 교섭력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교섭을 했다는 그 원본 신임장을 제출 안 해서 크레딧 카드가 없는 거라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래된 관례인데 네. 우리가 보기엔 뭐 요즘도 그런가 싶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분명히 중시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기 호주로 따지자면은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섭 능력이 아직은 부여되지 않은 정권 대사. 이렇게도 게다가 호주 언론에서 ABC라는 호주 이거를 ABC 다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원본도 없어. 지금 보도도 나가. 그러면 이건 진짜로 힘이 없어지겠네요. 호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호주가 기분이 나빠. 그리고 이걸 역이용하면 호주한테 부채를 지는 겁니다. 호주한테 지금 빚진 겁니다. 또 빚진 사실 거예요. 또 빚진 거예요. 아이고. 이제 호주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으니 뭐 아이고 거 가서 한국의 국가의 대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국가를 홍보하고 국격을 높이고 교민들의 소통과 통합을 그 촉진하는. 호주가 왜 더 중요하냐면 친선인데. 호주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호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우리한고 예민한 문제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이런 그 무역 외에는 예민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교섭하고 이렇게 급하게 갈 일도 없고 제가 보기에 유럽을 안 가는 이유도 호주 자체가 고립돼 있잖아요. 정말 도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왜 자꾸 웃으세요, 그 중동통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그좀 속상한데. 조국미래당에 또 출마 예정. 조국미래당이라뇨. 말 조심하십시오. 이게 내가 잠깐 졸았어요. 조국정의당.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김준영 교수께서 저 이종섭 추적 체포조로 호주로 파견을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로 가셔야 돼. 거기서 교육시키고 오겠다고 가야 돼. 결론은 괜찮네. 야 이거 진짜 이래저래 막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군요. 정말 참사입니다. 이건 진짜 참사다. 참사예요. 이건 진짜 참사야. 호주에게 또 빚졌고 빚질 이유 하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0분 안에 끊어야 되거든요. 자 이란의 민주주의 잘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분 30초 남았거든요. 지금 중동 정세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란. 이란 이슈를 들고 오셨다고요. 이란이 총선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란이 3월 1일에 총선을 치렀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치른 총선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은 41%밖에 안 돼요.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졌나요? 저조했다. 그러니까 투표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강경파 지금 정권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특히 젊은층 인구들이 거의 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보이콧이죠. 아니 그 불만이 많으면 더 투표를 해가지고 힘을 보여줘야. 어차피 투표해봤자 변하는 게 별로 없다. 왜 안 변하냐? 이란의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나 될 수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그런데 헌법수호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 뭐가 많네. 헌법수호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된 이 기관이 모든 입 후보자를 자르거나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와, 절대 권력이네.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요.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이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이란은 대통령이 있죠. 있죠.
이분이 행정권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행정권은 있지만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최고 지도자. 아니 또 있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도자, 또 있어. 그러니까 북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최고 지도자 종교 이란 시아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성직자. 있어요. 성직자 예. 중에서 최고 지도자를 한 명 뽑는데 예. 이 사람이 권력이 제일 세. 예.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종신직인데 예. 이 사람은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 국가지도자위원회 혹은 전문가위원회라는 여기서 88명이 선고를 해서 이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예. 국회의원도 뽑았지만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원도 또 뽑았군요. 그렇죠. 이 복잡하네. 예. 복잡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헌법소위원회가 강경파 사람들은 다 후보로 승인을 시켜주고 네. 야권이나 진보 세력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강경이라 하면 뭐에 대한 강경을 얘기하는 반미, 겁니까? 반미, 반미, 반이스라엘 다 이런 거죠. 반개혁. 예, 반개혁. 반개혁.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그 최고 지도자의 시스템 이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혁명 수비대가 모든 것을 또 관리하는 이런 아주 강경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 미국하고 협상을 더 안 하는 것. 미국과는 더 협상을 안 하고 엄청난 강경하게.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힘들면서도 계속해서 이건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라는 강경파. 그러면 그게 더 공고화됐다 이렇게 보겠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은 나가봐야 내가 원하는 후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찍을 그런데 수도 없어요. 지금 이란 하면은 히잡 시위가 네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여성들의 이제 시민권 확보 문제가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여성은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죠. 예. 의원들은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뭐 투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히잡 시위하던 시위대가 우리 여성 후보를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시키고. 근데 하면은 이렇게. 헌법소위원회에서 그 여성 자른대요. 후보를 승인을 안 시켜주고 자른데. 후보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그럼 거예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것은 12명으로 구성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 사람들로 다 채워져 그렇죠. 있어요.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사법부장,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6명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최고 지도자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강력파.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알리 하메네이. 혹시 사진 있나요? 이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예. 절대 권력자군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전립선암을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앓고 있다는데 죽지도 않고요. 그런 말 하면 84세가 지금 됐습니다. 그 84세.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이란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79년 이란 회계혁명 났을 때 호메인이라고 호메이니. 그때부터 자리가 그게 생겨지고 호메이니 자리가 저 자리예요. 예. 그 사람은 호메인이고 이 사람은 하메네이. 호메인은 죽었고요. 하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예. 저 자리는 저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죽을 때까지 지금 계속하는 거죠. 죽으면 이제 88명의 전문가위원회, 국가지도자위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죠. 뭐 그때까지는 그냥 공고히 가겠죠. 그 선출할 때는 혹시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의 입김이 들어갑니까? 죽기 전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을 수 만들어 있죠. 놓을 수 예, 있고. 어떤 인물을 하나 첨지를 해서 이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죠. 이란 얘기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또 뭐 민주주의 국가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끝나기 전에 한 가지 꼭 외교부 거짓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 원래 있던 김완중 대사가 원래 호주 대사 있던 분이 2022년 12월에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1년 4개월, 2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완중 대사는 지난해 말 정년이 도래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일단 지금 간 이종설 장관은 나이가 더 많죠? 특임 대사를 그렇다 쳐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간 사람들이 정년이 원래 60은 맞습니다. 근데 한번 파견되면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정년이 지나도 절대로 나이 때문에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임명을 안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그 나라의 영성사를 위해서 그리고 보통 2년 플러스거든요. 3년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온 거는 완전히 이분이 유탄을 맞고 뒤통수를 맞고 그냥 일생의 커리어가 끝나는 거 버린 거. 이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다 거짓말하고 다들 통나.
김준영이 있는 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짓말이. 예, 이제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꾸 쌓입니다 이런 게. 이종석 건 때문에 오히려 예.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더 것 가까워지고 같습니다. 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 더, 외교 문제까지 더 초조해진 겁니다. 왜 보냈겠어요? 여기 있다가 혹시 양심 고백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손준성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네. 승진시켰겠어요? 양심 고백할까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중동 선생님도 네. 당분간은 일단 국내 이슈에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피스맨. 네, 고맙습니다. 어디 그럼 다녀오셨나 봐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안 부른다는 얘기? 아니 나와만 계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중동 이슈 피스 또 외쳐주셔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우리 김종대 네. 위원장님, 네, 선대 파이팅. 네, 뭐 지지율도 더 진중하고 무거워질 수 있도록 무겁게 갈까요? 뭐 네. 책임을 지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책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